부산 화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6.25 때 전국에서 이제 자연히 부산으로 많은 이제 화가들, 예술가들 다 이렇게 피난을 와가지고 작품 활동은 그렇게 활발히 또는 원만히 못해도 다 모여가지고 나름대로는 어찌 보면 르네상스 비슷하게 이렇게 뭔가는 에너지가 막 솟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사면이 이제 이렇게 휴전을 하고 서울을 다 올라가 버려라. 갑자기 좀 공황 같은 그런 상황이 부산에 비단 화단뿐만 아니고 문화계 또는 정치계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가 사실 제법 오래 지속이 됐었습니다. 60년 되면 하더라도 화단이라 할 수가 없죠. 그림이 호지책이죠. 부채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는 화두나 산수 그려가지고 여관에 이제 갖다가 이렇게 주고 돈을 좀 받거나 또는 술을 한 상 얻어 자시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부산 이제 이 토백의 화가 중에서 일본에 가서 공부하던 분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부산에서 해가 주로 그 화합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은 다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공부를 하면서 열악하게 아주 소품 위주 조금 작업을 하는,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다방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도 다방에서 전시를 한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 지금 세대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방이라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질섭제, 담배 연기 있지. 그 벽면이 없어가지고 작품이 반은 벽에 붙어 있고 반은 창문에 이렇게 액자가 걸려 있고 참 꿈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실제로 상황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방을 경영하는 그런 경영주 중에서도 조금 이제 앞서가는 분들이 창문을 좀 막아가지고 이제 벽을 해가지고 전시를 그나마 조금 낫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이렇게 개조하는 그런 다방이 몇몇, 그러니까 뭐냐면은 차를 팔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나오다가 저희가 학교생활 때에도 그 시청 건너쪽에 공부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보관이라 하는 것이 시의 행정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빌 때 작가들이 신청을 해가 작품을 걸고 대중과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찬스를 만들어주게 했고, 그 다음에 미문화원, 미공보원 해가지고 또 전시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일반인들은 잘 이렇게 대여를 안 해줬죠. 그 외에는 사실 공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미술 문화 쪽에서도 이제 개인전을 물론이고 그룹전, 단체전들이 이제 부산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부산에서 자생제국 혁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굉장히 일찍이 시작됐고 이미 세상 다 떠났습니다만은 이영길 선생하고 지금 김정근 선생하고 같이 우리 습지 이런 또 그룹을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런 시절이 60년대에서 70년대로 좀 나아지고 70년 되면 한도 60년대보다는 이제 훨씬 사는 게 또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 어떤 그런 욕구가 자꾸 팽창을 하고 이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외국도 유학을 가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우리도 예술 문화를 좀 더 우리가 향유하고 또 그 생산을 하면서 문화 발전에 좀 기여가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술인뿐만 아니고 문화인들, 심지어 시민 대중사회에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발화되기 시작했지. 이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88 올림픽
또 아시안 게임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은 벌써 10년 전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도 좀 더 그런 스포츠 경기에 걸맞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예술문화 전반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서울도 굉장히 그러한 폭발적인 발전을 좀 했겠지만은 어떤 그 대중사회에서 일종의 그 뭐랄까 할까 문화에 대한 헝그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술 쪽에서도 뭔가 이제는 미술관이란 게 필요한 것 같아. 외국을 나가보니까 우리는 이게 뭐 하는 곳인가. 이런 어떠한 그 욕구들이 화단은 화단대로 또 정계는 정계대로 문화는 문화계대로 해서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단에서는 일종의 뭐랄까 할까 하나 슬로건처럼 해가 시립미술관을 이제 건설하자. 이렇게 해서 그게 언론을 앞세워 가지고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활성화됐습니다. 그것이 미술관을 태동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됐어요. 그게 오늘날 같이 무슨 연판장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생적으로 뜻있는 분, 또 미술화단에서 먼저 나가시는 이런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집단적으로 어떤 대중의 의식이지. 그러니까 대중의 의식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부산은 우리 한국에서는 서울 다음 가는 제2도시, 또 세계적으로 300만 이상 되는 세계적인 대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 부산이 지향했던 바는 도시에 필요한 시설들, 도로, 교통, 상수도, 하수도 이와 같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도시 행정에 중점이 주어졌습니다. 80년대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생활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또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문화 쪽의 정책, 문화도시를 정책의 목표로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시립미술관이 98년도 3월 20일 날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라는 시점은 지방자치가 95년도에 민선시장, 민선도지사를 시민의 손으로 뽑고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민주의식과 문화 욕구에 대한 갈망들이 점증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 부산은 공공예술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연동에 있는 문화회관이 98년도에 대극장을 개관했고요. 또 시립박물관은 7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예술에 관한 장르 중에 음악, 공연에 관한 시설, 박물관 시설은 미리 갖추어졌습니다만 미술인들이 갈망하고 있는 그런 미술 인프라는 미처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용두산 간이 전시관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교실 같은 것을 활용해서 전시하는 아주 미술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미술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미술인들께서는 우리의 그 도시의 성장과 발맞춰서 또 시민들의 예술 성장에 발맞춰서 제대로 된 미술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1960년도부터 끊임없이 우리 부산의 미술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사실은 국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재정의 상태가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만드는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 쪽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우리가 도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지방자치가 되고 시민의식이 향상되고 문화의식이 향상되면서 우리도 제대로 된 전시공간을 만들어보자, 공연공간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죠.
미술인들이 대표했을 따름이지 많은 시민들이 우리도 미술을 가집시다. 우리도 미술관이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미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94년도부터 부지를 선정하고 또 미술관 건립에 착수해서 98년도 개관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0년도 2000년대에 돌아와서는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또 우리 부산의 정책 방향이 국제화 도시 또 국제적인 문화 인프라를 갖춘 도시를 지향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산국제영화제가 96년도 7월 9월 달에 제1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특히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2002년도 아시안게임이 우리 부산에서 요트 경기가 열렸고 또 2005년도에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개최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부산은 동북아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도시, 국제적인 회의 도시, 국제적인 문화 도시를 지향하게 되었기 때문에 도시 정책의 방향이 기본적인 시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이 문화적인 삶, 질적으로 문화적으로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 방향의 전환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작품들을 우리 부산에 전시함으로써 우리 미술인들이 서울이나 다른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역할을 가진 그런 기능을 가진 미술관이 공공미술관이고 그것이 우리 부산시립미술관이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이런 큰 훌륭한 부산시립미술관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좋은 훌륭한 미술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기대도 안 했고 또 부산이라는 대도시에 비해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정도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미술관이 제대로 있어지리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전에 문화회관이라든지 옛날에 용두산 미술관이라고 있었어요. 막 그런 조그마한 공간들에 만족하고 있을 때 부산시립미술관에 있었을 때 갑자기 우리 미술인들이나 시민들의 욕구가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 적당한 크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 세계적인 미술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욕심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자연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산의 미흡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또 취약한 부산 미술이 타 도시에 비해서 차이점이 많이 나다 보니까 부산 미술 운동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성을 띈 것은 아니었는데 그 요청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이나 하나의 목소리가 필요했지요. 그럴 때 부산 미협의 부산여대 지금의 신라대학의 교수님이셨고 부산 미협의 이사장님이었던 김대륜 서양화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모임을 하자 해서 모여서 일종의 발기 운동까지는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 요청을 한번 해보자 시에다가 그런 운동이 있어서 몇몇이 모여서 작품도 규정해야 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어서 오늘의 미술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미협 이사장을 맡았을 때가 19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3년 맡았는데 그때 우리 미술관이 이제 그 공사가 막 시작하려고 하던 그런 단계인 것 같아. 선거 공약이 뭐 부산시립미술관 빨리 조기 개관 뭐 이런 걸 그런 걸 보면은 아마 그 시기인 것 같고
그 당시에 시장님이 문정수 시장님이었는데 시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큐레타를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관장을 모시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미술관의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안에 레스토랑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강당의 이 색깔이라든지 강당이 좀 좁은데 좀 더 넓게 지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협의하고 건의하는 것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미술관에 대한 애착이 생겼고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부산에서 아주 제일 좋은 자리에 시립미술관이 건립이 된 것은 아주 좋은 그런 우리 미술인들 또 시민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문화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97년에 본격적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체제가 실현됐어요.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 부산시립미술관이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했을 때 아마 그 전년도, 개관하기 전년도에 심포지움을 한 걸로 기억해요. 98년에 오픈했을 때가 세계 미술계는 어땠냐 하면 우리 세계적인 그 사회의 변천이 글로벌 자본주의로 진입했을 때였고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바로 우리 98년에 IMF라는 그런 금융공황을 맞잖아요. 그게 바로 글로벌 자본주의를 아주 정말 악몽같이 우리가 경험한 경우인데 그런 시점이 벌어졌을 때 부산시립미술관은 출범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산시립미술관의 특성은 다른 지자체들에도 미술관이 많은데 광주시립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미술인들의 욕구의 실현이 아니었어요. 국가적 보상 차원에서 광주 비엔나레가 만들어지고 미술관이 만들어지는 중앙정부에서 시혜를 준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부산시립미술관은 부산 미술인들이 끊임없이 이 욕구를 가졌고 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받아들여져서 이 미술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산 미술인들은 부산 미술관에 대한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 자기네들이 주권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술관이 굉장히 그 의미가 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미술인들만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격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미술관은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시립미술관으로서 공공미술관으로 오픈하는 순간 이미 미술인들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시의 문화 인프라이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해줘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출현함으로 인해서 전지구화라는 현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화되는 데 있어서 인터넷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백남준 비디오 아티스트도 바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사회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준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출신 작가로서 혹은 동양인 문화권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특수성이라는 것을 동시에 어떻게 보편성과 녹여서 보여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한 작가라는 점에서 부산시립미술관의 대표적인 소장품으로서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컬렉션의 대표 작품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순간 부산시립미술관이 새로운 미디어 그리고 탈장르화되는 현대미술의 현장에서 어떤 위상을 가질 것이냐라는 것을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남준 작가의 작품이 미술관의 컬렉션에 포함되는 현상은 부산시립미술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국내 미술관의 경우에 아마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인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소장함으로 인해서 그 미술관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필수불가결한 선택 중에 하나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지방화가 진행되면서 뭔가 세계적이면서도 동시에 그 지역의 혹은 국가의 출신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미술관들이 당면한 아마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남준이라는 위대한 작가의 문화유산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연구하고 전시하는 기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기능일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백남준의 작품이 뉴미디어 기술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해석과 또 다른 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의 스타 작가로서의 명성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모색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백남준이라는 작가의 유산을 21세기의 버전으로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지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미술사의 어떤 현대미술 흐름 중에서 영상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조명받기 시작했고 좋은 작가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였거든요. 1990년대 후반에서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렇게 서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무엇인지를 반개 미디어와 사이트라는 그 전시였고 마침 그때 그 해에 아마 제1회 부산 국제영화제인가 하는 게 이제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묘하게 행사가 겹쳐졌는데 국제영화제를 염두에 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해부터는 영화제 기간에 영상 미디어 쪽의 어떤 작품들을 해서 좀 더 다른 효과를, 좀 부대 효과를 얻자라고 해서 이제 기획전을 했던 것은 있지만 그것도 역시 그런 맥락보다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더 집중해 앞에 이야기했듯이 한국 미술사라고 하는 동일성의 맥락을 어떻게 끊어낼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그다음에 또 자매결연 그 도시미술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미술관이 처음 생겼고 엄청난 규모 2,000평이나 되는 전시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이 공간을 가지고 국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부산에서는 그 많은 공간에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가 연구실에 있는 큐레이터들도 그런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받은 바가 없고 그 많은 행사를 경험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립미술관이 이제 처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 시립미술관입니다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 신뢰를 줄 만한 그런 것도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뭔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선택할 때 뭔가 기준이 있으면 좋죠. 그 기준의 하나로 자매결연 도시를 그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그렇게 해서 자매결연 도시에다가 우리가 시립미술관이 부산 시립미술관이고 당신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시를 하고 싶으니까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고 그 전시에 참여하는데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일단 현상이 있고 그 현상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시정책, 그러니까 국가정책, 그럼 이제 세계적인 문화의 흐름 이런 것들하고 이제 그 현상이 있으니까 보게 되잖아요. 그런 현상 위에서 이제 우리는 좀 더 다른 의미들을 확장시키는 것이지. 그게 이제 의미를 좀 더 크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국제에 접근할 것인가, 국제 미술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국제 미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비엔날레나 그런 것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국제 미술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